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지상에는 비가 한없이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투명한 눈물처럼 보였다. 김지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젖은 마당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펄쩍펄쩍 뛰어다니던 쿠키의 모습이 더 이상 없었다. 그 대신 차가운 빗물이 고요 반사되는 희미한 그림자만이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쿠키. 그녀의 사랑스러운 골든 리트리버는 일주일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의 일부이자 지영에게는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쿠키는 언제나 지영의 곁을 지켰다.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기댔고 기쁠 때면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다. 쿠키의 존재는 지영의 삶의 따스한 햇살과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햇살은 사라지고 지영의 세상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힌 듯했다. 지영의 어머니 박은혜는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은혜의 얼굴에는 슬픔이 역력했지만 겉으로는 애써 담담한 척했다. 그녀는 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알고 있었다. 쿠키는 지영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동반자였고 그들의 유대감은 각별했다. 아버 김민주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민준 역시 쿠키를 깊이 사랑했지만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이 집에는 슬픔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고통을 서로에게 온전히 나누지 못하고 있었다. 지영가, 저녁 먹자. 은혜가 조심스럽게 딸을 불렀다. 지영은 대답 없이 창밖만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은 너무 깊어서 이미 메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딸, 뭐라도 좀 먹어야지. 민준이 다가와 지영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배 안 고파요. 가족 모두의 식욕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쿠키가 떠난 후로 식탁은 텅 비어 보였고 함께 나누던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침묵만이 그들의 식사를 채웠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쿠키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함께 뛰놀던 공원, 쿠키의 따뜻한 털에 얼굴을 파묻고 울던 밤, 그리고 쿠키가 그녀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해주던 순간들.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어제 일 같았다. 새벽녘. 지영은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룻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부엌으로 향하던 중 그녀의 발이 무언가에 부딪혔다. 지영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발을 문질렀다. 어둠 속에서 그것을 집어 들었을 때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것은 쿠키가 가장 좋아하던 낡은 고무공이었다. 지영은 눈을 비볐다. 분명히 쿠키가 죽은 후 아버지는 쿠키의 물건들을 모두 정리해서 상자에 넣어두었다. 쿠키의 장난감, 밥그릇, 목줄 등 모든 것을. 지영은 그 상자를 직접 확인했었다. 그런데 이 공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으스스한 한기가 그녀의 등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얼른 공을 제자리에 놓았다.
아마도 아버지가 미처 치우지 못한 것이거나 자신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애써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여전히 피곤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다. 은혜는 지영을 위해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어젯밤에 잘 잤니? 은혜가 다정하게 물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쿠키 꿈이니? 민준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영은 망설였다. 어젯밤 일은 꿈이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님께 말해봤자 미신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아직 쿠키를 잊지 못해 헛것을 본다고 생각하실 것이 분명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지영은 얼버무렸다. 그날 오후, 지영은 학교에서 돌아와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가방을 침대에 던져놓고 책상에 앉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다. 쿠키가 가장 아끼던 낡은 인형이었다. 쿠키는 이 인형을 항상 입에 물고 다녔다. 지영은 그 인형이 분명히 쿠키의 물건이 담긴 상자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확인해 보았다. 상자는 침대 아래 깊숙이 박혀 있었고 인형은 그 안에 없었다.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젯밤의 고무공과 오늘의 인형.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했다. 그녀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낡고 해진 인형에서는 희미하게 쿠키의 냄새가 나는 듯했다.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 그녀는 인형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마치 쿠키가 그녀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날 밤, 가족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TV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꺼져버렸다. 민주는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고장이 났나? 아까까지 잘 됐는데. 민준이 인상을 찌푸렸다. 은혜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TV가 꺼지기 직전 화면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비친 무언가를 본 것 같아났다. 하지만 너무 순식간이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마치 그림자 같기도 하고 잔상 같기도 했다.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쿠키가 가장 좋아하던 뼈다귀 모양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 지영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더 이상 이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 자신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내는 존재가 쿠키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왜 쿠키는 죽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영혼이 된 것일까? 다음 날, 지영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쿠키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미쳐가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 학교 후, 지영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혼, 유령, 반려동물 사후 세계 같은 책들을 찾아보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에 푹 빠져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반려동물의 영혼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영혼들이 남아 가족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지영의 심장이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골목길이 오늘은 유난히 어둡고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를 쫓아오는 듯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지영은 깜짝 놀랐다. 분명히 아침에 문을 잠그고 나왔던 기억이 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고요했다. 아무도 없는 듯 했다. 엄마 아빠 지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섰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커튼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창가에 놓여있던 화분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다. 흙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지영의 심장이 발이 멎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침입한 것이 분명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깨진 화분 옆. 바닥에는 쿠키의 발자국과 똑같은 젖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창문을 향해 나 있었다. 마치 쿠키가 누군가를 막으려다 몸싸움을 벌인 흔적 같았다. 지영은 주저앉아 그 발자국을 만져보았다. 젖어 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오히려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쿠키였다. 쿠키가 그녀를, 그리고 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과 은혜가 들어섰다. 그들은 깨진 화분과 혼란스러운 집 안을 보고 경악했다. 지영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은혜가 소리쳤다. 민준은 주변을 경계하며 집 안을 살펴보았다. 누가 들어온 것 같아.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쿠키가 막아줬어요. 저 발자국 좀 보세요. 민준과 은혜는 지영의 말을 믿지 않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지영이 충격으로 인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지영아, 괜찮니? 너무 놀라지 마. 경찰에 신고하자. 민준이 지영을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빠, 정말이에요. 쿠키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녀는 쿠키의 발자국을 가리켰지만 부모님은 그저 흙탕물 자국으로만 보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쿠키의 존재를 그녀만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들은 몇 가지 조사를 진행했다. 특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침입자의 지문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단순히 바람이 불어 화분이 떨어진 것이라고 추정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금 장치를 더 단단히 하라고 조언했다. 민준과 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지영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쿠키를 떠올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쿠키야, 보고 싶어. 네가 정말 여기 있는 거니? 그녀의 눈을 감은 채 차가운 무언가가 그녀의 손등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익숙한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을 감쌌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쿠키의 털이 스치는 듯한 감촉과 함께 축축한 무언가가 그녀의 손등을 핥는 듯한 느낌. 지영은 눈을 번쩍 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등에서는 미세한 축축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쿠키가 실제로 그녀의 곁에 있는 듯한 생생한 감각이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으스스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듯했다. 그것은 지영에게도, 심지어 민준과 은혜에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쿠키의 영혼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먹구름처럼 집을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는 사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집안의 평화로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외부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쿠키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고 쿠키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었다. 지영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지영의 행동과 발언이 쿠키를 잃은 슬픔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했다. 민주는 지영이 잠결에 헛것을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은혜는 지영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다독였다.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고립감과 함께 답답함을 느꼈다. 모두가 진실을 외면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는 더욱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 아침에 분명히 잠가두었던 문이 열려 있거나 제자리에 두었던 물건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기도 했다. 밤에는 알 수 없는 긁는 소리나 옅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과 은혜는 이러한 현상들을 건물의 노후화나 단순히 피곤해서 듣는 착각으로 여겼다. 민준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현관문에 추가 잠금 장치를 설치했고 창문마다 잠금 장치를 점검했다. 은혜는 집안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향제를 놓거나 환기를 자주 시켰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무의미했다. 기이한 현상들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은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소스 냄비가 끓어 넘치는 것을 발견했다. 가스레인지 불은 최고로 올려져 있었고 냄비는 심하게 탄 상태였다. 은혜는 자신이 분명히 약불에 맞춰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었다고 말했다. 여보, 나 어제 저녁에 이거 약불로 해놓은 거 확실해요. 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은 냄비를 살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깜빡했을 수도 있지. 요즘 통정신이 없잖아. 지영은 그 순간 쿠키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느꼈다. 냄비가 타기 직전 그녀는 어렴풋이 부엌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것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것이 쿠키였음을 알렸다. 마치 쿠키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러 냄비를 엎은 것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민주는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노트북은 갑자기 화면이 먹통이 되더니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마구잡이로 뜨기 시작했다. 민주는 당황해서 재부팅을 시도했지만 컴퓨터는 계속해서 이상한 오류 메시지를 띄웠다. 결국 그는 중요한 파일들을 백업하지 못한 채 노트북을 포맷해야 했다. 젠장,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최근에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그때 지영은 민준의 발밑에 놓여있는 쿠키의 낡은 베개를 보았다. 평소에는 거실 구석에 두던 것이었다. 베개는 살짝 젖어 있었고
마치 누군가 그 위에서 불편한 자세로 몸부림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영은 쿠키가 민준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려 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마도 그 중요한 파일 안에 가족에게 위협이 될 만한 정보가 있었거나 쿠키가 노트북을 이용한 다른 방식으로 경고를 보내려 했을지도 모른다. 지영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쿠키의 영혼이 여전히 이 집에 머물며 가족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들은 지영의 말을 들을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은혜는 심지어 지영을 쏘아 정신과에 데려가 볼까 생각하기도 했다. 지영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부모님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해하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은 자신의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쿠키의 모습을 그렸다. 쿠키의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털, 그리고 활짝 웃는 모습.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잠시나마 평온해졌다. 그때 그녀의 그림 옆에 놓여있던 연필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연필은 종이 위에서 느리게 움직이더니 쿠키의 그림 옆에 흐릿하게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연필을 잡고 있는 것처럼 서툴고 조심스러웠다. 연필 끝이 닿는 곳마다 희미한 선들이 이어졌다. 지영은 숨을 죽이고 연필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연필은 몇 개의 선을 긋더니 멈췄다. 종이 위에는 얼핏 보면 의미 없는 선들이 그어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마치 낯선 남자의 얼굴을 그린 듯했다. 날카로운 턱선, 차가운 눈빛, 그리고 어딘가 비뚤어진 입꼬리. 지영은 그림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 같았다. 그리고 그 그림은 며칠 전 그녀가 집 주변에서 보았던 그 남자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지영은 그림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민준과 은혜는 지영의 손에 들린 그림을 보았다. 이게 뭐니, 지영아? 은혜가 물었다. 쿠키가 이걸 그렸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저번에 우리 집 주변에 있던 그 남자예요. 지영이 흥분해서 말했다. 민준은 그림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그림이 낯선 남자의 얼굴을 닮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지영의 말을 믿지 못했다. 지영아,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구나. 잠시 쉬는 게 좋겠다. 은혜는 지영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우리 딸,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부모님의 반응에 지영은 절망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든 채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림 속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이 남자가 누구일까? 왜 쿠키가 이 남자를 그렸을까? 그리고 왜 이 남자가 이 집 주변을 맴도는 것일까? 그날 밤, 지영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지 못했다. 그녀는 그림 속 남자의 얼굴을 계속해서 떠올렸다. 그때 그녀의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숨을 죽였다. 민준이나 은혜가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문이 천천히 아주 조용히 열릴 뿐이었다. 지영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누군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감쌌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침대 옆 바닥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손톱으로 나무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동시에 얕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쿠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흡사했지만 훨씬 더 깊고 낮은 위협적인 소리였다. 지영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이건 쿠키가 아니었다. 다른 존재였다. 그 존재는 침대 주위를 맴도는 듯했다. 긁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지영은 눈을 꼭 감았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컹컹 하는 우렁찬 게 짖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분명 쿠키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와 함께 방 안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긁는 소리도 멈췄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때렸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아무도 없었다. 지영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을 살펴보았다. 침대 옆 바닥에는 선명하게 긁힌 자국들이 남아있었다. 마치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은 타듯한 자국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희미하게 젖은 강아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문을 향해 나 있었다. 쿠키가 그 침입자를 쫓아낸 것이 분명했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쿠키가 그녀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다. 그 침입자는 누구일까? 왜 이 집에 들어오려 했을까? 그리고 쿠키는 왜 그 침입자를 그녀에게 경고하려 했을까?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진 위협이라는 것을 지영은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부모님께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어젯밤 뉴스에 나온 연쇄 강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최근에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 우리 집도 보안을 더 강화해야겠어. 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타이밍을 놓쳤다. 그들은 이미 외부의 위협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어린아이의 불안한 상상으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지영은 학교에 가는 내내 불안했다. 그녀는 그날 아침에도 집 주변에 그 남자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 남자는 분명 자신들을 노리고 있었다. 쿠키가 아무리 지켜주려 해도 부모님이 믿어주지 않는 한 그들은 너무나 취약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지영은 다시 한번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걸음을 빨리 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골목길은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그림자 속에서 어떤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분명 어제 그 그림 속 남자였다. 그 남자는 지영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지영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남자도 그녀를 쫓아왔다. 지영은 있는 힘껏 달렸다. 집으로, 쿠키가 있는 곳으로.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때 그녀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흡. 무릎이 아스팔트에 세게 부딪혔다. 남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영은 필사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왕왕 하는 우렁찬 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남자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짖는 소리는 더욱 커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개가 그를 향해 달려드는 듯한 위협적인 느낌을 주었다. 남자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쫓기는 듯 허우적거리더니 이내 뒤돌아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지영은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자가 사라진 후에도 개 짖는 소리는 잠시 동안 계속되다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지영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쿠키를 향해 속삭였다. 쿠키야, 고마워.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함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쿠키는 정말로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녀를,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영은 어렴풋이 짐작했다. 미지의 위협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가족을 맴돌고 있었고 쿠키의 경고는 더욱 강렬하고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다친 무릎은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안도감과 혼란이었다. 쿠키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이며 왜 자신들을 쫓아오는 것일까? 이 모든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지영은 아까 골목길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영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은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얼굴이 많이 안 좋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어젯밤 침입자와 오늘 낮의 추격전.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도 부모님은 믿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오히려 자신이 스트레스로 인해 환각을 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무릎을 바라봤다. 멍이 선명하게 들어있었다. 아니요, 그냥 좀 넘어져서요. 지영은 애써 미소 지었다. 넘어졌다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은혜가 놀라서 물었다. 괜찮아요. 살짝 스친 것뿐이에요. 지영은 서둘러 말을 돌렸다. 그녀는 혼자서 이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다음 날부터 지영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학교에 갈 때도, 친구들과 놀 때도 주위를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남자의 시선을 느끼는 듯했다.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쿠키의 경고는 더욱 빈번해졌다. 열려있는 창문, 저절로 떨어지는 물건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소음들. 이 모든 것들은 쿠키가 무언가를 알리려 애쓰는 행동이라는 것을 지영은 직감했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액자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지영은 깜짝 놀라 액자를 주웠다. 액자 속 사진은 결혼 초기의 젊은 민준과 은혜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어린 시절에 쿠키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액자 뒤편을 살펴보던 지영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액자 프레임 안쪽에 아주 작게 접힌 종이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듯 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다. 쪽지에는 오래된 신문기사 한 조각이 붙어 있었다. 기사 제목은 흐릿했지만 사기 혐의, 거액의 투자 사기, 피해자,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기사 아래에는 작게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박기태. 그 이름은 지영이 며칠 전 그림으로 그렸던 그 남자의 얼굴 옆에 쓰여 있었던 이름과 같았다. 지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박기태. 이 남자가 대체 누구일까? 왜 이 신문기사가 가족사진 액자 뒤에 숨겨져 있었을까? 그리고 이 기사가 아빠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신문기사가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쪽지를 쿠키가 자신에게 보여주려 했다는 것도. 지영은 쪽지를 들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은 서재에서 여전히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빠, 이거 아세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내밀었다. 민준은 쪽지를 받아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어디서 났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사진 액자 뒤에서요. 아빠, 이 박기태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왜 아빠가 이렇게 놀라세요? 지영이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민준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영아, 오래된 일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지만 기사에 사기 혐의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랑 관련 있는 일이에요.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중에 아빠가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아니야. 그는 쪽지를 황급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지영은 민준의 태도에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다. 아버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닥쳐온 위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가 숨기는 비밀은 무엇일까? 사기 혐의, 피해자,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쿠키가 자신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려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지영은 민준이 출근한 후 몰래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민준의 책상 서랍과 책장, 그리고 옷장까지 샅샅이 뒤졌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해 실망하려던 찰나, 책장 뒤편에 숨겨진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함께 여러 개의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꺼냈다. 그 중에는 세안투자라는 회사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많았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목록도 있었다. 지영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에 박기태라는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세안투자의 이사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대규모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 목록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투자했던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적혀 있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서류들 사이에 민준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도 있었다는 점이다. 민준은 당시 세안투자의 재무담당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서류들에는 민준이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사기 행각이 박기태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는 진술서였다. 진술서에는 박기태가 투자자들을 협박하고 투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준은 그 모든 과정에 연루되어 있었지만 자신은 박기태에게 속았고 강요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했다. 지영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다는 말인가? 아니, 아버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고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과 회사를 믿고 투자했다가 이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기사 내용이 떠올랐다. 지영은 민준의 과거에 엄청난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박기태는 그 어둠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다. 그때 상자 바닥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다. 수첩 안에는 민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일기 같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 같기도 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나의 죄라고 쓰여 있었다. 민준은 그 수첩에 박기태와의 만남, 그리고 그에게 휘둘리며 사기 행각에 가담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느꼈던 죄책감과 고통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박기태가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조종했는지 상세히 적어 놓았다. 수첩의 중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앳된 모습의 민준과 박기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또 다른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박기태와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세안투자 창립 멤버라고 쓰여 있었다. 지영은 사진 속 남자와 여자가 박기태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다. 민준은 그곳에 박기태가 투자금을 빼돌려 숨겨놓은 비밀 장소와 그 돈을 세탁하는데 사용한 위장회사에 대한 단서를 기록해 놓았다. 민준은 박기태에게 협박당하면서도 언젠가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기 위해 몰래 단서들을 모았던 것이다. 그는 박기태가 진정으로 위험한 인물이며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쿠키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지영은 수첩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쿠키가 자신에게 이런 모든 단서들을 찾아내도록 도왔던 것이다. 쿠키는 아버지가 숨긴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 진실이 가족에게 닥쳐올 위협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박기태는 단순히 강도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과거와 얽힌 위험한 복수자였다.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이 이제는 자신들의 가족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퇴근한 것이 분명했다. 지영은 서둘러 서류들과 수첩을 상자도로 넣고 상자를 책장 뒤에 숨겼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재에서 나왔다. 민주는 지영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영아, 뭐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그냥 책 찾고 있었어요. 지영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영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여전히 무언가 깊은 슬픔과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지영은 찾았던 모든 단서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다. 박기태는 민준의 과거와 얽힌 인물이며 그들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한 명이거나 그와 관련된 인물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복수를 위해 민준의 가족을 노리고 있었다. 쿠키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영혼이 되어서라도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지영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아버지는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진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믿지 못할 것이었다. 오직 자신만이 쿠키의 경고를 이해하고 박기태의 정체를 밝히며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 밤은 깊어지고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영은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자신의 무릎을 바라보았다. 아스팔트에 넘어지면서 생긴 멍이 선명했다. 그 멍은 그녀가 직면한 위험의 상징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옆에는 보이지 않는 쿠키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쿠키가 그녀 곁에서 함께 싸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수첩에서 찾아낸 박기태와 관련된 단서들을 되뇌었다. 비밀 장소, 위장회사. 이것이 박기태의 약점이었다. 그녀는 박기태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래야만 가족을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 지영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이 출근하고 은혜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지영은 다시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어제 발견했던 낡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민준의 수첩을 다시 펼쳐 박기태가 투자금을 숨겨놓은 비밀 장소와 위장 회사에 대한 단서들을 집중적으로 읽었다. 단서들은 모호했지만 몇 가지 키워드가 반복해서 등장했다. 푸른 언덕, 오래된 창고, MJ그룹, 해원 유통. 지영은 우선 해원 유통이라는 이름에 주목했다. 서류들 속에는 해원 유통이 세안 투자의 자금 세탁에 이용된 위장 회사라는 언급이 있었다. 지영은 인터넷 검색창에 해원 유통을 입력했다. 놀랍게도 해원 유통은 여전히 존재했고 최근에는 회사의 규모를 키워 대형 유통업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검색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해원 유통의 대표이사가 박기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지영의 손이 떨렸다. 박기태는 단순히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돈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영은 해원 유통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회사의 위치, 사업 분야, 그리고 최근의 동향까지. 회사의 본사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공업단지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푸른 언덕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원과 오래된 창고들이 밀집해 있다는 정보도 발견했다. 민준의 수첩에 적힌 키워드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푸른 언덕과 오래된 창고는 아마도 박기태가 투자금을 숨겨놓은 장소일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MJ그룹이라는 이름이 지영의 눈에 들어왔다. 세안투자의 서류들 중 일부에는 MJ그룹과의 협업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 지영은 MJ그룹을 검색했다. MJ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특히 건설 및 부동산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MJ그룹과 박기태의 세안투자가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 그리고 아버지 민주는 이 MJ그룹과 어떤 관계였을까? 지영은 계속해서 민준의 수첩을 읽었다. 수첩의 뒷부분에는 민준이 박기태에게 협박당하면서도 몰래 녹음했던 통화 기록과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들 속에는 박기태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은 바로 MJ그룹의 회장 최명준이었다. 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대기업 회장이 박기태와 연루되어 있었다니.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훨씬 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민준의 수첩에는 최명준과 박기태의 관계에 대한 민준의 추측이 기록되어 있었다. 최명준은 과거 세안투자, 사기 사건 당시 박기태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기 사건으로 인해 돈을 잃기는커녕 오히려 박기태가 빼돌린 투자금을 이용해서 MJ그룹을 설립하고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이다. 박기태는 최명준의 돈을 세탁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였다. 즉, 박기태는 최명준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인물이었고 세안투자는 그들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 통로였던 것이다. 민준은 수첩에 최명준과 박기태는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공범 관계라고 적어 놓았다. 박기태는 최명준의 불법 자금 조성 과정을 알고 있었고 최명준은 박기태의 잔인하고 무자비한 본성을 이용해 자신의 검은 야망을 실현했던 것이다. 민준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려 했지만 박기태와 최명준의 위협에 시달리며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지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과거가 이렇게나 복잡하고 위험한 거대 음모와 연결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기태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최명준이라는 거대한 배경을 등에 업고 있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와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녀는 수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민준이 박기태와 최명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그 파일에는 두 사람의 불법적인 거래와 음모가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다. 민준은 그 파일을 자신의 오래된 외장하드에 숨겨두었다고 적어 놓았다. 외장하드는 민준의 서재 책상 아래 비밀 서랍에 보관되어 있었다. 지영은 곧바로 서재 책상 아래를 살폈다. 손을 더듬어 잠금 장치를 찾았다. 다행히 잠금 장치는 단순했고 지영은 쉽게 서랍을 열 수 있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외장 하드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지영은 외장 하드를 조심스럽게 꺼내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외장 하드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있었다. 대부분 오래된 업무 파일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세안투자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 안에는 민준이 기록했던 박기태와 최명준의 녹음 파일, 그리고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를 증명하는 사진들과 서류 스캔본들이 들어있었다.
지영은 녹음 파일들을 재생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는 민준과 박기태, 그리고 최명준의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각과 투자자들을 속이는 계획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분명 죄가 있었다. 하지만 박기태와 최명준은 훨씬 더 악랄하고 거대한 악이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깜짝 놀라 노트북을 닫고 외장 하드를 재빨리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지영아, 뭐하니? 은혜가 서재문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장을 보고 돌아온 참이었다. 아, 엄마, 그냥 책 찾고 있었어요. 지영은 애써 미소 지었다. 은혜는 지영의 얼굴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살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니?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은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거실로 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지영에게 머물러 있었다. 지영은 외장 하드를 들킨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모든 비밀을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들이 믿어줄지도 의문이었고, 무엇보다 진실이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했다. 이대로라면 그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밤이 되자 지영은 외장 하드를 자신의 방으로 가져왔다. 그녀는 노트북에 다시 연결해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녹음 파일 속 박기태와 최명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혹하고 냉정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민준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는 박기태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듯했다. 지영은 외장 하드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 숨겼다. 이것이 박기태와 최명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경찰이 대기업 회장과 얽힌 거대 사기 사건을 쉽게 믿어줄 리 없었다. 오히려 자신과 가족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쿠키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치는 듯했다. 마치 쿠키가 그녀의 곁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영은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 닿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쿠키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순간 침대 옆 바닥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있던 작은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인형이 떨어진 곳에는 쿠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창문을 향해 나 있었다. 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박기태였다. 그는 여전히 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지영은 외장 하드가 있는 주머니를 움켜쥐었다. 쿠키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나가라는 것일까? 아니면 이 증거들을 가지고 도망치라는 것일까?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결심했다.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박기태가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노리는 것은 아마도 민준의 과거와 관련된 무언가일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가진 증거로 박기태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외장 하드를 안전하게 품에 숨겼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어둠 속에서 쿠키의 영혼이 그녀의 곁을 지키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박기태의 그림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쿠키가 그녀와 함께 있었으니까.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이제 박기태의 정체를 명확히 알았다. 그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악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악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있을 때 그녀는 행동해야 했다. 쿠키의 영혼이 그녀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영은 박기태의 그림자를 쫓아 어둠 속을 걸었다. 그는 골목을 지나 인적이 드문 공업, 단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영은 최대한 그림자에 숨어 조심스럽게 그를 뒤따랐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긴장으로 빠르게 뛰었지만 동시에 쿠키가 곁에 있다는 알 수 없는 확신이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희미하게 그녀의 손등에 쿠키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박기태는 한참을 걷더니 낡고 허름한 창고 앞에 멈춰 섰다. 창고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밤의 어둠 속에서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민준의 수첩에 적혀있던 오래된 창고가 바로 이곳이었다. 지영은 창고 뒤편의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다. 창고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박기태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능숙하게 문을 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선 후 다시 문을 잠갔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창고 문으로 다가갔다. 낡은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한쪽에는 여러 개의 금고와 서류 더미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낡은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박기태는 테이블에 앉아 어떤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창고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이사, 왜 이렇게 늦었어? 지영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창고 안에는 박기태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다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테이블 건너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중후한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바로 MJ그룹의 회장 최명준이었다. 지영은 숨을 들이켰다. 두 사람이 이곳에서 만날 줄이야. 민준의 수첩에 적혀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최명준은 박기태의 파트너이자 공범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영이라는 계집애가 계속 주위를 맴돌아서요. 박기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명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그 김민준의 딸 말인가. 아직도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군. 그 아이가 뭘 안다고. 김민준이 뭔가 남겨둔 것 같습니다. 최근 김민준의 집에 이상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박기태가 보고했다. 최명준은 비웃었다. 그 멍청한 김민준이 하긴 그 자식은 늘 쓸데없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었지. 하지만 지금 와서 뭘 어쩌겠나.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그들은 과거 세안 투자 사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명준은
박기태를 시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고 그 돈을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MJ그룹을 키웠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했으며 김민주는 그저 그들의 손발에 불과했다고 조롱했다. 최명준은 또한 민준이 가지고 있던 세한 투자 진실, 파일을 찾기 위해 민준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그 파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자신들의 모든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 파일만 찾으면 모든 게 깨끗해질 겁니다. 그리고 김민준은 영원히 입 다물게 해야죠. 박기태가 사악하게 웃었다. 최명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어. 김민준에게 남은 건 가족뿐이니. 그 가족을 이용해 김민준을 완전히 굴복시켜 필요하다면.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지영은 몸을 떨었다. 그들이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들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외장 하드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증거가 없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를 것이 분명했다. 지영은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다. 그녀는 최대한 자세히 모든 대화를 기록하려 노력했다. 녹음이 진행되는 동안 박기태와 최명준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의 집을 습격하여 파일을 찾고 만약 민준이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해를 가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지영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그때 갑자기 창고 안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최명준이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무슨 소리지? 최명준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 아마 쥐가. 박기태가 말했다. 하지만 최명준은 어딘가 불안한 듯 보였다. 아니야,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지영은 문틈으로 다시 안을 들여다보았다. 최명준의 눈빛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쿠키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다. 쿠키가 창고 안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컵이 떨어진 것도 쿠키의 소행일 터였다. 컹컹, 갑자기 창고 안에서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기태와 최명준은 동시에 몸을 움찔했다. 뭐야,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 최명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곳에는 개가 있을 리 없습니다. 회장님, 환청이신가요? 박기태가 당황해서 말했다. 하지만 개 짖는 소리는 더욱 커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개가 그들을 향해 달려드는 듯한 위협적인 느낌을 주었다. 최명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생긴 악몽이라도 꾸는 듯했다. 젠장, 김민준의 개가 아직도 내 꿈에 나타나다니. 최명준이 이를 갈았다. 박기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최명준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몰라, 어서 김민준의 집으로 가자. 파일을 찾아내고 모든 걸 끝내야 해. 최명준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박기태와 최명준은 서둘러 창고를 나섰다. 지영은 그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이 지금 당장 집으로 향할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가 위험했다. 지영은 그들을 쫓아갈까 생각했지만 이대로라면 자신이 가진 증거가 발각될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외장하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녹음된 파일들을 자신의 클라우드에 백업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안전하게 증거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때 창고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기태와 최명준이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지영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다. 그녀는 그들이 무언가를 두고 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서더니 금고 쪽으로 향했다. 회장님, 이 돈은 오늘 바로 해외로 보내야 합니다. 박기태가 말했다. 최명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김민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서두르는 게 좋겠어. 지영은 다시 한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금고에서 엄청난 양의 돈뭉치를 꺼내 가방에 담고 있었다. 그 돈들은 분명 세안투자 사기 사건으로 빼돌린 돈의 일부일 것이다. 지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돈을 들고 나가는 순간을 노려야 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이 돈을 옮기는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들이 돈가방을 들고 창고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지영은 재빨리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이 채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기태가 운전석에, 최명준이 조수석에 앉았다. 차가 시동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영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할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해야 했다.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했다. 그때 그녀의 발밑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고개를 숙이자 그것은 쿠키가 가장 좋아하던 목줄에 달린 이름표였다. 이름표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영은 목줄을 주었다. 목줄은 따뜻해냈다. 마치 쿠키가 그녀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목줄은 푸른 언덕 방향을 가리키는 듯했다. 지영은 목줄을 꽉 쥐었다. 푸른 언덕. 민준의 수첩에 박기태가 돈을 숨겨놓은 또 다른 장소로 언급되었던 곳이다. 박기태와 최명준이 떠난 지금 그곳으로 향해야 할까? 어쩌면 그곳에 더 중요한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곧바로 푸른 언덕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오직 쿠키의 따뜻한 기운에 의지한 채 걸었다. 푸른 언덕은 작고 으슥한 공원이었다. 오래된 나무들과 벤치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지영은 공원 안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때 낡은 벤치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 들었다. 그것은 작고 낡은 USB였다. USB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지영은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이것은 민준의 수첩에 언급된 박기태가 투자금을 숨겨놓은 비밀 장소에서 발견된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USB를 품에 숨기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쿠키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다. 쿠키가 그녀를 이곳으로 이끈 것이 분명했다. 그때 저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지영은 깜짝 놀라 몸을 숨겼다. 그 차는 박기태와 최명준의 차였다. 그들이 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것일까? 차는 푸른 언덕 입구에 멈춰 섰고 박기태와 최명준이 내렸다. 그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최명준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젠장, 그 USB가 여기에 있었을 줄이야. 김민준 이 자식이 아직도 뭔가를 숨겨놓고 있었군. 박기태는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회장님,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김민준에게 남은 마지막 증거가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벤치 주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지영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찾고 있는 USB를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박기태와 최명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지영은 자신이 가진 USB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민준의 과거를 밝히는 것을 넘어 최명준이라는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이 증거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했다. 지영은 숨을 죽인 채 몸을 숨겼다. 박기태와 최명준은 벤치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지영은 그들이 USB를 찾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있는 USB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젠장! 어디에 있는 거야, 김민준? 그 자식이 분명 여기에 숨겨놨을 텐데. 최명준이 거칠게 욕설을 내뱉었다. 회장님,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박기태가 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들은 풀숲을 헤치고 벤치 밑을 뒤지며 필사적으로 USB를 찾았다. 지영은 그들의 눈을 피해 최대한 몸을 숨겼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그녀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그때 그녀의 발밑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쿠키의 이름표였다. 이름표는 최명준과 박기태의 시선을 끌기라도 하려는 듯 더욱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게 뭐야? 최명준이 이름표를 발견하고는 손전등을 비췄다. 박기태가 다가가 이름표를 집어들었다. 걔가 목줄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걔 김민준의 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는 건가? 최명준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그는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했다. 그들이 이름표의 시선을 빼앗긴 사이 지영은 재빨리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어둠을 이용해 반대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들은 여전히 이름표를 보며 으스스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영은 그들이 자신을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전속력으로 달렸다. 집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과 은혜는 거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다. 아빠, 엄마, 지영이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다. 민준과 은혜는 지영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다. 지영아,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은혜가 다급하게 물었다. 아빠, 큰일 났어요. 박기태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명준 회장도 같이 있어요. 지영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박기태, 최명준, 네가 어떻게? 제가 다 봤어요. 그들이 푸른 언덕의 창고에서 만났어요. 아빠의 파일, 세안투자이다 진실 파일 때문에 그래요. 지영은 품에서 외장 하드와 USB를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다. 그들이 이 파일을 찾으러 올 거예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민준은 지영의 손에 들린 외장 하드와 USB를 보고 경악했다.
네가 이걸 어떻게? 아빠가 수첩에 적어 놓으셨잖아요. 쿠키가 저에게 보여줬어요. 쿠키가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지영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이 아빠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민주는 지영을 품에 안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영의 어깨를 토닥였다. 미안하다, 지영아. 아빠가 모든 걸 숨겨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은혜는 민준과 지영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여보, 지영아, 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영이 찾아낸 서류들과 수첩, 그리고 외장 하드의 내용을 은혜에게 모두 설명했다. 세한투자 사기 사건의 전말, 박기태와 최명준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까지. 민주는 자신의 과거와 그로 인해 가족에게 닥쳐온 위험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다. 은혜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숨길 수 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위험에 처했는데. 미안해. 내가 당신들을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 죄 때문에 당신들이 위험해졌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지영은 흐느끼는 은혜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 잘못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증거로 그들을 막아야 해요. 가족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박기태와 최명준에게 대항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이 그들의 약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기태와 최명준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하고 있었다. 그들이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아빠,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다 넘겨주면. 지영이 말했다. 안 돼, 지영아. 그들은 경찰에도 손을 써놨을 거야.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우리는 그들이 절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해. 민준의 눈에 결의가 담겼다. 민준은 노트북을 켜고 외장 하드에 담긴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녹음 파일과 사진들, 그리고 서류 스캔본들, 이 모든 것들이 박기태와 최명준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증거였다. 그리고 USB 안에는 박기태와 최명준이 해외로 빼돌리려던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증거들을 이용해 그들의 가장 큰 약점, 즉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움직여. 돈줄을 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민준이 말했다. 그는 즉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라면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박기태와 최명준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다. 그때 집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가족은 동시에 긴장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박기태와 최명준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젠장, 왔어. 민준이 이를 갈았다. 어떻게 하지? 여보, 은혜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지영아, 너는 이 파일들을 가지고 뒷문으로 도망쳐. 어떻게든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돼. 민준이 지영의 손에 외장 하드와 USB를 쥐어주며 말했다. 아빠는요, 엄마는요. 지영이 울먹였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네가 이 증거들을 지켜내야 해. 이게 우리 가족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야.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현관문에서 쾅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기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김민준 문 열어 네가 숨겨놓은 것들을 돌려받으러 왔다. 박기태의 사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은혜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여보, 우리 딸이 해낼 거야. 지영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외장 하드와 USB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향했다. 그때 그녀의 발밑에서 희미한 빛이 다시 한번 깜빡였다. 쿠키의 발자국이었다. 발자국은 그녀가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마치 쿠키가 그녀에게 도망쳐라. 그리고 이 진실을 밝혀라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영은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박기태와 최명준의 목소리, 그리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집에 침입한 것이 분명했다. 지영은 숨을 몰아쉬며 달렸다. 그녀는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박기태와 최명준이 경찰에도 손을 써놨을지 모른다는 민준의 말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전달해야 했다. 언론사에 제보해야 할까? 아니면 검찰에 직접 제출해야 할까?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간판이 들어왔다. 데일리 타임즈. 그녀가 평소 즐겨 읽던 신문사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신문사 건물로 향했다. 어쩌면 이곳에서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를 이끌었다. 신문사 건물 로비는 밤늦은 시간이라 한산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경비원에게 기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듯했다.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경비원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지영은 절망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어깨에는 카메라 가방이 메어져 있었다. 그는 베테랑 기자 김동욱이었다. 김동욱은 지영을 스쳐 지나가려다 멈칫했다. 지영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동욱은 그녀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니? 얘야, 왜 이 시간에 신문사에 왔니? 김동욱이 다정하게 물었다. 지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김동욱에게 자신이 가진 외장 하드와 USB를 내밀었다. 이 안에 박기태와 최명준 회장의 모든 죄가 담겨 있어요. 우리 아빠가 숨겨놓은 파일들이에요. 그들이 우리 가족을 해치려 하고 있어요. 제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지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김동욱은 지영의 손에 들린 외장 하드와 USB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변했다. 그는 언론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기자였다. 어린 소녀의 단순한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지영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사무실에서 김동욱은 지영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그녀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외장 하드와 USB 속 증거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특히 최명준 회장의 이름이 거론되자 김동욱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MJ그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리 의혹에 휩싸였지만 번번이 증거 부족으로 무마되었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군요. 거대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김동욱이 진지하게 말했다. 네, 그들은 아빠를 죽이려 할 거예요. 저와 엄마도요, 제발 막아주세요. 지영이 애원했다. 김동욱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걱정 마라. 지영아, 네가 가져온 이 증거들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이것은 특종을 넘어선 정의를 위한 싸움이다. 그는 즉시 자신의 팀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새벽이지만 그들은 기꺼이 출근하겠다고 했다. 김동욱은 지영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이 증거들이 있다면 경찰도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쿠키의 그림자가 비치는 듯했다. 마치 쿠키가 그녀에게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쿠키를 향해 속삭였다. 고마워. 쿠키야, 정말 고마워. 새벽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지영은 김동욱 기자의 사무실을 나서며 비로소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고 민준과 은혜는 무사히 구출되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기태와 최명준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사들을 통해 법망을 피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지영은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그리고 쿠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 앞. 민준과 은혜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얼굴에는 불안과 충격이 역력했다. 지영은 부모님을 보자마마 달려가 품에 안겼다. 아빠, 엄마, 괜찮으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영아. 은혜는 딸을 꼭 끌어안았다. 내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맙다. 우리 딸. 민주는 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미안하다. 지영아.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네가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지영은 부모님에게 김동욱 기자를 만나 모든 증거를 넘겼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민주는 놀랐지만 이내 안도했다. 잘했어. 지영아, 정말 잘했어. 민주는 지영의 손을 꽉 잡았다. 은혜는 흐느꼈다. 이 모든 게 정말 꿈만 같아요. 쿠키가 우리를 지켜준 거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쿠키가 다 알려줬어요. 쿠키가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데일리 타임즈. 한 면에는 최명준 회장과 박기태 이사의 거대한 비리 사건이 대서특 필되었다. 지영이 넘긴 외장 하드 속 파일들과 USB 속 정보들은 그들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 특히 최명준이 세안투자 사기 사건으로 빼돌린 자금을 이용해 MJ그룹을 키웠다는 사실은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경찰과 검찰은 즉시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다. 김동욱 기자의 기사는 수사에 불을 지폈고 대중의 관심은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최명준 회장은 긴급 체포되었고 박기태 역시 구속되었다. 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영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민준의 증언,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죄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최명준과 박기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민준은 증인으로 나서 자신의 과거를 모두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의 마음으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지영은 쿠키의 이야기를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린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치부했지만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과 쿠키가 남긴 기이한 흔적들은 알 수 없는 미묘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결국 최명준 회장과 박기태 이사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세한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뒤늦게나마 정의를 찾을 수 있었다. 민준 역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협조는 정상 참작되었다. 민준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은혜와 지영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영은 학교 생활에 다시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용감하게 진실을 찾아내고 가족을 지켜낸 강인한 존재였다. 그녀는 종종 쿠키가 자신을 지켜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때로는 바람 소리에서 쿠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고, 때로는 햇살 속에서 쿠키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았다. 1년 후, 민주는 만기 출소했다. 그는 훨씬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강인해져 있었다. 그는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줬어.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은혜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여보. 당신은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어요. 지영은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민주는 과거를 속죄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은혜는 지영을 위해 더욱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지영은 그림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항상 쿠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쿠키는 그녀에게 영원한 영감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은 쿠키와 함께 뛰놀던 공원에 갔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때 그녀의 무릎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동시에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쿠키의 털이 스치는 듯한 감촉. 지영은 미소 지었다. 쿠키였다. 쿠키는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쿠키야, 고마워. 내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 이제 편히 쉬렴.
그녀의 눈에서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녀의 손등을 감싸던 온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따뜻한 바람도 잦아들었다. 지영은 눈을 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쿠키의 사랑과 충성심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쿠키의 영혼은 가족을 위험에서 구해내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헌신과 희생은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지영에게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쿠키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의 수호천사였고 영원히 기억될 진정한 영웅이었다. 지영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쿠키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용기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쿠키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하늘은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미래 또한 그 푸른 하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